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혜정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고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붉은 노을색이 강렬했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에는 타라의 테마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화와 음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설 그대로 영화는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게다가 그 역을 비비안 리가 맡았으니 그녀의 영화이기도 했죠. 아일랜드 출신 아버지가 운영하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 타라 농장에서 스칼렛은 지역의 못 남성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남자 애슐리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애슐리가 다른 성격의 여인 멜라니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스칼렛의 선택들은 막장 드라마 속의 그것 같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사별 후 클라크 케이블이 역할을 한 현실주의자 레드 버틀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슐리를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딸마저 잃은 레드 버틀러가 떠나자 그제서야 스칼렛은 그를 진짜 사랑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 없는 로맨스만으로는 이 이야기가 퓰리처상을 타지는 못했겠죠. 남북전쟁이 발발할 즈음부터 남부가 완전히 패배한 후까지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가 타라 농장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타고 흐르는지 소설과 영화는 보여줍니다. 스칼렛은 전장에서 첫 남편을 잃고 점령군 북군의 복수를 모의하던 두 번째 남편도 떠나보냅니다. 자신의 농장이 북군에 점령당하고 엄마를 잃고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됩니다. 전쟁 중 어렵게 멜라니의 아이 출산을 돕고 또 돌아와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스스로 노동하며 목화 농장을 이끌어갑니다. 전쟁을 겪으며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인 스칼렛은 그렇다면 어떤 여자였을까요? 영화 속에서 레드 버틀러는 자기와 똑같아서 그녀를 좋아한다며 그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둘 다 이기적이고 영리하고 못됐긴 해도 솔직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요. 정말 적확한 그녀에 대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서는 이기적이고 솔직한 것이 도드라지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그녀는 강인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은 바로 그녀의 땅, 그녀의 농장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타라의 테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9년의 영화라 믿기 힘든 스펙타클을 뽐내는 이 영화는 개봉 때부터 음악의 스케일에도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작곡가 맥스 스타이너는 이 영화에 바그너의 오페라 음악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음악 논문이나 책들은 할리우드에서 이 방식의 영화음악이 작곡된 대표작으로 이 영화를 무수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스 스타이너는 특히 바그너처럼 특정 인물이나 장소 등을 계속 연상시키는 라이트 모티브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나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의 왈츠처럼 오모의 테마 앞에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그 비중으로 보아 스칼렛의 테마라 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테마를 타라의 테마라 한 것은 조지아주의 이 땅, 이 농장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맥스 스타이너가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프닝에서 이 테마 음악이 나온 후 이 곡은 아버지가 가치가 있는 것은 땅이다, 땅은 어머니다 라는 말을 스칼렛에게 할 때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칼렛이 전쟁 중 아틀란타에 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슬픔과 결기를 함께 느낄 때 다시 이 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레드 버틀러가 떠나고 허탈감에 빠졌던 그녀가 다시 타라 농장의 붉은 흙과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말을 할 때 흐르는 이 곡은 장엄하기까지 한 분위기로 영화의 엔딩을 장식하죠. 이렇게 이 영화에서 전형의 라이트 모티브 음악의 주인공은 타라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억척스러웠던 여인의 생명력의 원천이었고 남부의 생명줄이었던 농장 타라 말입니다. 남부 출신 작가 마가렛 미첼이 향수를 듬뿍 담아 묘사했던 남부의 모습과 문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했던 그 남부의 냄새는 바로 타라의 테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영화를 처음 접한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순응하던 여중생이 스칼렛의 선택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경에 처할 때의 꿋꿋한 모습에 감동받고 다시 일어섬의 음악으로 들렸던 타라의 테마는 이후에 수없이 들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이 영화와 책은 다른 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노예제에 대한 향수가 섞여 있고 인종차별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며 출판사나 플랫폼에서 이를 미리 안내하며 소개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꽤 들리니까요. 오래전 영화이다 보니 이렇게 수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개인적 수용의 역사를 다 달리 돌아보겠지만 음악이 흐르는 마지막 장면의 감동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